친절한 AS. 이 문자 재밌습니다. 대통령도 마루, 토리, 찡찡이. 예. 강아지들 이름이죠. 청와대에 들어간. 찡찡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비로 쓰는데 KBS 이사는 개카페에 가서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썼군요. 예. 그렇네요. 듣고 보니. 이 문자가 오늘 히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랑 말이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더 빵 터지네요. 강경화 장관 섭외는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밀렸지만 연간 고기 소비량에 있어서는 공장장의 언론인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자부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제작진의 고기 소비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고기에 중독돼 버렸어요. 제가 매일 고기만 먹기 때문에 아침부터. 예. 그리고 이런 소식이 왔네요. 히말라야에 로체 남벽 원정대 가신 홍석태 대장님 아시죠? 오른쪽에 저희 뉴스공장 패치 달고 가신 분. 기상이 안 좋아서 이제야 베이스 캠프 구축을 마쳤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기원하고요. 네. 성공하시고 나서 저희가 정상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전에서 언론인 영향력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네요. 예. 손석희 사장보다 낮은 고만고만한 영향력을 가진.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손석희 사장님 85% 먹고 나머지 9명이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네. 축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칠한 미식가. 네. 동심 파괴자. 황교익 마칼렘스트.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추석 특집으로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석에 관한 음식을 얘기하는 시간이다. 예, 이제 이거 차례상 차릴 준비들 하시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러면서 또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 자료 이런 게 또 떴어요. 물가 자료. 예. 예, 보니까 꽤 많이 돈이 드는 것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물건들이 비싸지는 타이밍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차례상이라는 것을 뭐 나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정한 바도 없고요. 그게 없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주자가래도 없고 이래요. 그리고 특히 추석에 이제 가을에 거둔 여러 곡물들이며 과일들이며 이런 것을 올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니까 이렇게 많이 조상신한테 올리고 이렇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전혀 추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 것은 근대 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미국 문물들 들어오면서 영화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영화들 보면 서부극이나 이런 거 보면 칠면조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러면서 축제도 부리고 춤도 추고 칠면조 큰 거 갖다 놓고 칼로 쓸고 이러거든요. 그게 저렇게 뭔가 가을에 되면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뭔가 있구나.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혹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추석을 예전부터 특별한 음식 먹고 하는 날로 기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1월 정월 대보름 있죠. 2월이 뭐였지?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이런 식으로 다달이 한 번 이런 정도는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추석이 특별히 큰 명절이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달에 정월 대보름이 사실 가장 크게 놀았고요.
그 이전에 보통 이제 설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설이 1월 섣달 금원부터 이제 대보름까지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 추석도 크게 놀기는 놀았죠. 지역에 따라서는 단오가 가장 크게 논 날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죠. 큰 명절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명절은 아니었다. 그렇죠. 특히 그 추수감사절은 안 해요. 추수감사절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추석이. 그 추석이 올해는 조금 이게 뒤로 들어갔는데 그 대체로 추석 때 되면 요즘 조생종 벼들이 뭐 이렇게 일찍 그 재배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은 원래 벼들이 아직 읽기 이전이거든요. 추석은. 아 그렇구나. 추수를 하기 전인데 어떻게 추수를 감사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경우를 봤어도 이게 아직 뭐 벼나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거 그 곡식들을 아직 거두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추석이 있긴 있었으나 그리고 그게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명절일지 아닐지는 지역마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미국처럼 올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기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미국에서 수입되면서 추석은 이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였구나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핵곡들과 핵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과 배 같은 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맛이 안 들 때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햇과일들 올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차례는 원래 뭐 간단하게 차와 뭐 이것저것 나올 만한 거 뭐 포도 올려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올려도 돼요. 뭘 올리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뭘 올려라 뭘 올리지 말라가 그렇죠. 애초에 없었다. 그렇죠. 그냥 냉수 한 잔만 올려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과일들도 이제 추석에 막 맞추게 돼요. 억지로 익히는 거죠. 사과도 밑에 막 이렇게 반사판 해가지고 막 빛깔 올리고 그러죠. 이거 배도 이제 지베렐린 처리해가지고 부피만 막 키워가지고 익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과일이 이제 맛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추석이라는 명절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가 그렇죠. 5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수입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행사가 있지라고 추석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서 그렇다면 추수를 감사해야 되니까 아직 익지 않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강제로 익히거나 해가지고 상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쪽에 놓네 저쪽에 놓네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게 그 추수감사절이 전통 파괴자. 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에는 우리 송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추석 송편이 아니고 송편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려 송편이라고 불렀어요. 오려 또는 올려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려라는 것은 일찍 나온 쌀을 뭐 올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이제 그 오려 송편인데 그러니까 조생종 쌀을 오려 쌀이라고도 하지만은 아직 익지 않은 쌀을 털어서 하는 경우도 오려 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석 무렵 되면 그 명절마다 다 떡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뭐 단오 뭐 유두 뭐 이럴 때 다 떡을 합니다. 떡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쌀이 안 여물었어요. 안 여물어서. 그래서 논에 가서 아직 덜 익은 그 이싹을 떡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쌀은 익지 않았고 아직은. 그렇죠. 그걸 훑어가지고 애들 좀 빨리 털어와라. 근데 이걸 그냥 말려가지고는 이게 탈곡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찌죠. 쪄서 속이 말리면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털어도 이렇게 잘 나락이 이렇게 털어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오래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은 쌀로 만든 쌀이죠. 오래쌀. 덜 익었는데 쪄서 이제 탈곡한 쌀. 그렇죠. 이제 그거로 빚은 송편을 오래 송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추석에는 오래 송편을 먹는 날이라는 뭐 떡 타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비축한 식량들은 떨어져 가는 시점이고 그렇죠. 추수는 가까워지는데 이제 아직 간격은 있고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쪄서 탈고 간 다음에 아직 덜 익은 쌀로 만든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하고는 전혀 추수하고는 관계없죠. 상관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럼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노는 날. 그 원래 추석은 요즘은 해외 여행 가는 날입니다. 해외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놀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노는 거죠. 원래 그 농경 시대에서는 밤은 그 죽음의 시간이고 네. 귀신 도깨비의 시간이거든요. 네. 음의 시간이죠. 음의 그렇죠. 시간. 해지면 나가면 안 돼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불이 뭐 밝은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캄캄하니까 나가면 안 되죠. 야생동물들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야산에 호랑이도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추석 대보름에는 달빛이 워낙 밝으니까 이제 공기도 맑고 뭐 달도 이제 가까이 지구 가까이 붙으니까 굉장히 크게 뜨죠. 환해요. 그래서 추석 밤에 이렇게 나가서 불빛 없는 데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얼굴도 보일 정도로 나이트 밝아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추석 대보름에는 인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맞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대다. 그렇죠. 그래서 1년 중에. 그렇죠. 그래서 추석에는 밤에 노는 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놀 수 있는 날. 그렇죠. 네. 달밤에 달밤 체조. 달 보면서 네. 추석 날이니까 이제 보통 약간 야한 날이네요. 그렇죠. 여자들도 사실 이제 밤에 되면 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맨틱한 날이구나.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차가 자기 이제 본가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원래 추석은 지금 요즘 추석은 이 주부들의 스트레스 되는 날이잖아요. 네, 네. 제사 때문에. 근데 원래는 오히려 본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는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냥 논다. 노는 날. 추석 날은 노는 날. 그러니까 차례상 이런 거 차리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이 아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 가족이 다 모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산업사회에서 다 흩어져서 사니까 다 모였으면 음식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차례상 차리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차례상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대충 올려가지고 이거 대충이라 그러니까 뭐 정성이 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아무거나 잘 말해놔서 아무거나 잘 말해라. 해서 이렇게 추석이 그런 거 먹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전통과 무관하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날. 심지어는 주부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던 날이다 이게. 그리고 밤에 나가 놀던 날이고. 근데 그 외국 선진국들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그 축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도 이제 전통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축제들을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놀이로 이렇게 바꿔 나간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못 했어요. 농경을 우리 손으로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농경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게 우리는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고 한강의 기적 이러면서 군사적으로 진행됐죠. 그렇죠.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농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축제들을 산업 사회로 이렇게 잘 이끌고 발전시키지 못했죠. 그거를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 것 같고요. 일본입니다. 예, 일본인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잘 놀아요. 제가 일본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지역 축제는 부러워요. 기괴한 축제들이 많죠. 그렇죠. 저걸 왜 하지?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주 오래된 그 지역에서 행해오던 그 지역에 이유가 있는 축제들이죠. 맞습니다. 그걸 그냥 거의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사회에 맞게끔 특히 그 지역의 상인들이 나서서 조직을 하고 매년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에 지금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1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명절이라 해봤자 이렇게 스트레스 만든 날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 같은 밝은 날 밤에 어떻게 놀까? 이런 것도 국가에서 걱정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노동자의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신나게 놀게 해줄까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놀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이제 일본이 사회적 억압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치들이 오랫동안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산업화되면서 과거의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던 방식 장치 예. 그걸 다 없애버렸다 보니까 딱 룸사롱을 가거나 맞아요. 예. 할 게 없어 할 게 뭐. 뭔가 아니면 게임에 막 중독되거나 집단으로 예. 그 지역 공동체가 신나게 노는 것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약간 운동회 정도 운동화.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정도에서 느꼈던 카타르시스나 흥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어리니까 그런 걸로도 흥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후로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2년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 2000년 월드컵 때의 그 열기 이런 네. 것들이 해마다 한 번씩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대부분 유럽에서 예를 들면 축구로 추석이나. 매주 그런 게 있다든가 그렇죠. 뭐 축제로 그런 걸 푼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푸니까 뭐 추석 같은 축제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뭐 국가 뭐 행복도 조사하면 뭐 세계에서 꼴찌 맨날 네. 자살률 1위 불행한 웬만큼 중문이 사정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네. 우리나라 그렇게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노는 것, 뭐 저는 행복하게 즐기는 언론도 것, 이거 문제라고 부족합니다. 생각해요. 맨날 차례상 차리는 법 이런 거. 이제 듣고 보니 이게 근본도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네. 또 해요. 차례상 올해도 차리는 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몇 년째 놀아라. 이 몇 날은 년째 차례상 부모님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놀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라도 계속 권장하는 거죠. 예. 자 각자 집에 가고요. 예. 자, 그러니까 주부들도 각자 그렇죠. 남편 집, 주부 집 각자 갔다가 다시 모이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가는 게 놀고 좋죠.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고. 차례상 아무거나 자꾸 이런 게 이상해. 네.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네. 그런 거 그냥 그때, 올리시고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조금씩만 올리면 돼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예. 자, 이게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추석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근본이 없는 거다. 제가 전통 파괴자가 아니라 네. 전통을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 여기까지 조선 시대의 그 전통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 황교익 전통 파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